인류의 역사는 물질과 나눴던 장대한 대화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인류는 주위에 있는 자연물을 가공해 이용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흙이나 돌, 식물 그리고 금속까지 다양한 물질을 사용해 도구와 의류를 만들고 불을 활용하여 생존의 가능성을 높여 나갔지요. 이런 물질들은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자연물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모두 분자로 구성된 화학 물질입니다.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기술은 화학적 변화를 통해 토양 속 영양분을 풍부하게 만들어 작물이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이지요. 이 끝없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도구를 만들고 에너지를 다루며 기술을 발전시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과 마주했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금속입니다. 철처럼 전쟁의 판도를 바꾸며 역사에 깊이 각인된 금속도 있지요. 철제 무기가 등장하면서 문명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무기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서양에서는 철제 갑옷과 긴 검이 등장했고 동아시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도검이 만들어졌지요. 그 중에서도 일본은 철을 이용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무기를 제작하며 특유의 검술 문화와 함께 일본도라는 무기를 발전시켰습니다. 당시에 일본의 다타라 제철법은 순수한 강철 검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강철과 연철을 적절히 배합하여 칼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이를 위해 칼의 등쪽 부분은 유연하게, 날 부분은 단단하게 만들며 독특한 담금질 기법이 사용되었지요. 금이나 은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으며 이것을 차지하기 위한 수많은 권력자들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귀금속들은 화폐로 주조되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자산이 되었고 조세와 무역의 기준이 되었으며 권력과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귀금속은 몸을 장식하는 장신구나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공예품으로도 폭넓게 활용되었으며 각 시대의 미의식과 신분을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신전이나 궁전과 같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의 내부 장식과 외관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 절대적인 권위와 신성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귀금속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인류의 마음이 만들어낸 가장 오래되고 강렬한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으며 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약이 존재하는가 하면 그 반대도 있지요. 독은 미량으로도 생명을 빼앗는 물질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이 되는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육체나 분비물이 아닌 외부의 독을 사용해서 적을 죽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독을 이용하거나 직접 새로운 독을 만드는 방법으로 인류는 다른 생물에게는 없는 독자적인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만이 독의 전부는 아니며 정신을 잠식하는 종류의 독도 있지요. 이것을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19세기에 영국은 부와 패권을 위해 아편을 흘렸고 중국은 그 독에 무너졌습니다. 독은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무기인 동시에 지혜의 어두운 면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죠. 권력투쟁과 암살, 그리고 전쟁까지 인간의 욕망이나 잔혹함을 구현하는 무기로 이용된 측면을 부정할 수 없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암모니아는 질소원자 1개와 수소원자 3개가 결합된 구조로 언뜻 보면 물처럼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물질이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빛과 어둠을 가져왔습니다. 암모니아는 2개의 얼굴을 지녔죠. 하나는 비료의 원료가 되어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식량 생산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며 수많은 인류를 기아로부터 구원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물질이 다른 모습으로 쓰일 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암모니아에서 추출된 질산염은 강력한 화약의 원료가 되어 전쟁의 불씨가 되었고 총과 대포, 폭탄으로 변했으며 전쟁터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암모니아는 인류에게 풍요와 파멸,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안겨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세라믹은 물질과 제품의 경계가 모호한 존재입니다. 벽돌과 시멘트 같은 소박한 소재부터 유리와 도자기 같은 예술 제품까지 주변에는 세라믹이 넘쳐납니다. 특히 내열성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류의 진화와 기술의 혁신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고대 로마는 세라믹의 일종인 콘크리트로 콜로세움을 지었으며 고대 중국에서는 도자기 기술로 병마용의 테라코타 조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모모야마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에서는 다도가 유행하며 도자기의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특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도를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였으며 일본 도자기 생산에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일본의 다이묘들은 조선의 도공들을 전리품처럼 취급하며 강제로 일본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러한 도공 납치는 후대의 도자기 전쟁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기도 하죠. 이처럼 세라믹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은 인류에게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드리웠습니다. 문명을 일으킨 도구가 되기도 했고 전쟁과 파괴의 도구가 되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물질과 나눈 대화의 기록입니다. 인류는 물질을 마주하면서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고 고뇌를 반복하며 길을 만들어왔죠. 앞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물질과 만나며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영상은 세계사를 바꾼 12가지 물질이라는 신간 서적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었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우리는 사람이나 사건이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러나 세상을 바꿨던 결정적인 물질들이 있었습니다.
곡식 하나로 도시가 생기고 철 한 조각이 시대를 열며 석유 한 방울이 세계의 전쟁을 불렀던 것처럼요. 이 책은 인류 문명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풍요로운 시대를 열었던 12가지 물질에 숨겨진 힘과 그 기원을 파헤칩니다. 과연 물질은 어떻게 문명을 확장하고 역사를 만들어 왔을까요? 인류는 물질을 마주하면서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고 고뇌를 반복하며 길을 만들어 왔지요. 지금부터 역사 그 자체였던 물질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세계사를 바꾼 12가지 물질,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